기자수첩 뭐가 좋으셨어요? 오늘은 폭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검찰청이 2014년 학교 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예. 7월에 전국에서 접수된 게 학교 폭력이 1,446명. 그렇다는군요. 예. 학교 폭력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 뭐 전체적인 사회 폭력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1,163, 3월 달에 938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예. 학기가 시작되면서 4월부터 993, 5월에 1,349, 6월에 1,226, 7월에 1,446 자꾸 늘어나는군요. 중고등학교가 또 이번 주 18일에 이제 주로 개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도 117이죠.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가 수십 통씩 또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어제 발표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 분의 논문을 보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있는 소년 수용자들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예.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 73%가 중학교 다닐 때 이미 학교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73.8%예요. 예, 초등학교 때가 28, 고등학교 때는 23, 중학교 때 73, 4 정도니까 중학교 때 폭력이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는군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소년원 수용자 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73%가 나는 당해봤다. 예. 피해를 당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병원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왜 교도소 소년원에 와 있을까 이 문제. 그러니까 결국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일찍 치유하거나 바로잡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예. 돌고 돈다. 중학교 때 폭력을 가했던 사람은 역시 또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고 피해를 당해본 사람조차도 결국 자기도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군폭력이라는 걸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배우거나 당한 폭력이 이제 군대로 가서 분출된다. 우리는 군에서의 폭력 문화가 사회로 번져나가는 거 아닐까? 학교로 번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서 학교에서의 왕따나 폭력 문화가 군대로 전염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되죠. 참 이렇게 곳곳에서 폭력 사건이 빗발친다면 이걸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민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부끄러워져요. 스스로 부끄러워져요. 그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만 문명화된 민주사회에서 무력이라든가 폭력이라는 거는 국가가 전부 다 수거해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할 때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군대와 경찰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폭력이나 무력과 관련된 정보도 국가정보원이나 보안사나 기무사나 이런 곳에서 보관을 따로 하는 거니까 모든 폭력과 무력에 대한 거는 국가가 독점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무력과 폭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잘 관리되는 사회여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기본 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군대는 본래 무력을 사용하는 곳이니까 서로 좀 두들겨 패고 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곳이 무력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독점 관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돼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사회보다 덜 신경 쓰고 허술하고 함부로 그래도 되는 곳으로 놔뒀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군대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을 훈련시키고 무력을 사용하도록 이제 시스템을 갖춘 곳인데 여기에서 잘못돼 갖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군 간부급에서는 성희롱 성추행도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승진할 때 돈다발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거기다가 또 불법 선거운동에까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이버 민주사회의 폭력과 무력을 독점 관리하는 국가의 기본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좀 위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마저 이렇게 자생적인 폭력 문화가 판치면서 이걸 군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건가 답답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능력이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속품을 빼버리듯이 해체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재해 있다가 몸과 정신이 기억하고 각인하고 있다가 어느 때 돌발적으로 뿜어나올 수도 있고. 로봇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걸 갖다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는 제일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군이나 학교에서의 경험, 폭력 경험을 또는 무력의 경험을 일종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갖고 있어요.
이게 때로는 아랫사람에 대한 가학적인 폭력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되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피해가 가해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맞아요. 군대에서건. 근데 이게 사회 속에서 벌어지면 사실 폭력이라고 이제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치장하느냐 하면 남성성이야, 남자다움 뭐 이런 걸로 치장을 하면서 변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 사회 전체에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모든 폭력은 또는 모든 무력의 사용은 아주 극구자제돼야 한다는 걸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또는 행할 때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모든 약한 사람들한테 행할 때 우리 민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다룰 때요. 제일 빠른 방법이 그냥 때리는 거죠. 쉽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주업해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하고 이 작업이 훨씬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렇죠. 직장에서의 폭언도 마찬가지. 그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필요합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